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함께하는 슬기로울 정치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조금 전에 인터뷰 혹시 들으셨습니까? 민광군 합동위원회 이야기 잠깐 들으셨어요? 방금 도차이가 제대로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뭐 운영이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라고 임태현 군인권센터 사장이 주장을 하고 지금 공개적으로 파열음도 튀어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이면 좀 이거 청와대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앞에 방송을 정확하게 못 들어서 예.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 보고요. 예. 그에 따르는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 합동위원회가 구성이 됐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이제 지시 네. 여기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애당초 대통령의 지시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이 된다면 그건 좀 청와대가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점검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인 301명이 군 네. 수송기를 타고 이제 우리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는데요. 일단 그 아주 작전이 원활하게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요즘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혹시 영화 모가디슈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저는 봤는데요. 예. 아프리카 이 소말리아 내전 당시에 위험한 지역을 빠져나오는 남북이 힘을 합쳐서 그 영화가 연상되던데 우리 정부가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사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엄청 큰 비행기 띄웠는데 7명 데리고 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뭐 우리 군용기가 역사상 이렇게 처음으로 먼 거리를 가서 예. 군용기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영토와 영해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민항기도 아니고 군용기인데. 맞습니다. 군용기라는 건 무기가 실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신속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라는 건 대단히 위기 대응 능력이 돋보였다라는 거고요. 저는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좀 높아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네. 이 아프간 국민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 또한 많이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그 제3국으로 탈출했던 대사관 직원들도 돌아가서 뭐 이제 실무 작업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선발대로 4명이 들어가서 네. 그분들을 소위 말해서 구출해 오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용기와 헌신은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인데 네. 아까 JB타임즈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난민지위가 아니라 특별 공로자 지위다. 네네. 일단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난민은 법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영토에 도착을 해서 자신들이 신청하는 게 난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아프간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저희 정부와 수년 동안 일을 함께한 우리 정부나 우리 대사관 직원들이 어려울 도와줬던 일종의 협력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난민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고 쉽게 말하면 아프간의 친구들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법무부가 특별 공로자다라는 걸로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좀 의원님께도 이제 더 구체적인 걸 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특별 공로자라고 하는 법적 개념을 살펴보니까 네. 국적법이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있어요. 네. 그 개념은.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은 이제 그러니까 그 특별 귀화 대상자나 아니면 네. 영주권 부여 대상자와 관련해서 이제 특별 공로자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이들이 한국에 와서 그럼 정부가 어떤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 이 겁니까? 부분은 이제 정부합동 TF에서 차분히 풀어가야 되는 건데요. 예. 쉽게 말하면 아프간의 이 국민들을 우리 정부가 구출해 오는 이 작전이 사상 처음 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행 법 제도가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요. 부분들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TF를 통해서 조기에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민간 지원이라면 모르겠는데 이제 국가 지원이라면 당연히 국가 예산이 투입이 맞습니다. 돼야 되는 거니까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 뭐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단정은 못하겠지만 지원 규정은 없더라고요. 네, 오히려 네. 차라리 난민이면 지원 규정이 난민이면 분명히 초기 있죠. 뭐 6개월 정도까지는 지원 가능한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난민 지위에 정확하게 난민 지위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한다든지 네. 정부 차원에 좀 가닥을 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게 이제 그러니까 이 법률적 검토를 어떻게 할지를 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은 좀 진천 중과 주민들 같은 경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도 참 전형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좀 아니지 않느냐는 또 그 반발 여론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생판 처음 보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 대사관 외교관들과 또는 병원에 있는 의사들과 수년과 함께했던 분들이세요. 네. 길 가는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또 채용할 때 저희 정부와 대사관이 엄격한 신원 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선발대 4명이 들어가서 이분들의 백그라운드를 다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정부의 책임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10,000명이 넘는 아프간 현지인들을 지금 구출해 오고 있고 영국, 독일, 프랑스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이번에 들어오는 한 400여 명 중에 5세 미만의 영유아가 100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했고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 대한 저희 도의적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오버센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에 대해서 이제 특별 공로자라는 점을 너무나 강조를 하다 보면 그 그림자가 그러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없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무 상관이 없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우리는 뭐 모른다. 이런 이야기로 그러니까 간주될 수도 있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접근법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해서는 현행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는 특별 공로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 같고요.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어제 그 혹시 윤희숙 의원의 그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기자회견을 보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뉴스 검색은 좀 많이 해봤습니다. 민주당을 이제 거론한 대목 보셨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사퇴 기자회견을 보면서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이라고 보는 쪽과 보여주기만을 위한 쇼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선 국민의힘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국회의원 사퇴를 위해서는 본회의 표결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은 이제까지 국회의원들이 사퇴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냐. 윤 의원의 어제 사퇴 선언이라는 게 그런 의심의 눈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의 부친께서 연세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80살 가까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세종시에 땅을 사셨어요. 아마 땅 그러니까 매입점이 16년, 2016년인데 76세인가 그때. 맞습니다. 뭐 노년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셨는데 농사 짓는 땅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세종시에 땅을 사고 그리고 한두 평도 아니고 3,000평이라는 땅을 80살 되신 분이 산다는 게 상식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 의원에 대한 이 판단 부분은 최소한 첫 번째로 국회에서 국회의원 사퇴가 처리되는 순간에 저는 판단해도 늦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검증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결국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제 사안의 어떤 성격이 뭔지를 먼저 봐야 맞습니다.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윤희숙 의원 이야기가 나오면 따라붙는 것은 민주당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애당초 공언은 근데 왜 안 지키느냐. 이 이야기 따라붙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교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우선 첫 번째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중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분이 12분이셨고요. 맞아요. 국민의힘도 12분 맞습니다. 숫자는 동일하지만 국회의원 전체 규모를 보면 거의 10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제 전체 의석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비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되고요. 두 번째, 조치에 있어서는 민주당이라고 억울한 게 없겠습니까? 민주당 의원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나가서 당신들이 결백을 입증하고 들어오라 라고 해서 다 전원 탈당 권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셀프 면죄부를 줬어요. 50%만 탈당 권유하고 50%는 됐다. 문제없다. 그 문제없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의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프 조치 면죄부를 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말 좀 실망인데 최소한 민주당보다는 강하게 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지 않았습니까? 야당 대표의 말이 너무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깃털처럼 가벼워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좀 주요하게 봐야 될 중에 하나가 셀프 면죄부를 준 분들 중에 그중에 두 분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계신 분이고요. 심지어 그게 부동산 정책 본부장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다라고
권익위로부터 지적받으신 분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계세요. 이건 좀 뭔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근데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민주당은이라고 이제 그 여쭤봤던 것은 네. 탈당 권유를 한 다음에 후속 조치를 나몰라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탈당계를 낸 의원들조차 그 탈당계도 처리를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라는 질문입니다. 탈당계를 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당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이게 과정이 좀 겹쳐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윤재갑 의원님 그리고 무상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 네, 네. 경찰을 통해서 무혐의가 입증이 돼버렸어요. 무혐의가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나서 불입건했다. 네.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고요. 아닌 부분도 있는 거죠. 아, 그런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상황은. 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 논의했었죠. 예. 좀 일단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다수는 지도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예. 지도부의 판단을 쫓아가자라는 게 다수였습니다.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 조홍천 의원이나 오기영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조홍천 의원님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죠. 예. 네. 의원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언론이 좋은 언론이 있고 나쁜 언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언론은 좋은 언론이죠. 네. 나쁜 언론은 허위 과장 보도, 왜곡 보도를 일삼는 게 나쁜 언론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나쁜 언론에 대해서 규제하고 처벌하자. 그리고 힘없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일각에서 좋은 언론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나쁜 언론으로만 몰아가면 언론 전체를 몰아가서는 좋은 언론이 설 땅이 없지 않냐. 토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네. 본질적 취지, 언론이 권력화되어 있고 사유화되어 있는 그리고 정치화되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일정한 규제 가 필요하다라는 지도부의 생각에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규제의 적절성이 지금 논점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고의 중과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호하다든지 이런 어떤 몇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그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규제의 적절성이 논점인 것 같은데요. 그건 네, 어떻게 맞습니다. 평가하세요? 규제의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는 여야가 논의할 수 있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더 갖고 논의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10여 차례 이상의 회의를 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차례 했거든요. 이게 지연 작전이다. 예, 논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밖에 있어봐야 뭘 하겠습니까? 근데 좋은 언론, 나쁜 언론의 구분법이 아니라 좋은 기사, 나쁜 기사 이게 맞는 구분법 아닌가요? 전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예. 좋은 언론이 좋은 기사를 쓰는 거겠죠. 예. 예. 그래서 전 나쁜 언론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60%가 넘는 국민들이 지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뉴스 신뢰도가 48개국 중에 38번째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